네, 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 07. 네.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요즘 경제가 좀 안 나오는 추세예요. 브레턴 우즈 이후로, 이제 정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킬러 내지 마라라고 첫 번째 가격당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브레턴 우즈가, 경제 지문 나오면 항상 어려웠어요. 브레턴 우즈, 그 다음에 미시 건전성 정책, 오버슈팅, 이랬던, 네, 다 네임드로 평가원 지문으로 다 나왔었던 지문들이고, 수능에는 근데 사실 경제 단독으로 나왔던 적이 많지 않아. 근데 만약 나온다면 굉장히 시사적인 걸 내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리가 사실 뭐 관세란 거에서 이제 사실 우리 학생들이 막 삶에서 뭔가 막 변화를 느끼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인터넷 뉴스에서 되게 강제로 접하게 되잖아. 요즘 뭐 트럼프 관세 어쩌고저쩌고 난리 났다는 거.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연기된다면 가능성이 세면 높다라는 생각은 들어. 같이 읽어볼게.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닌데요. 자, 관세는 하면서 시작하는 글이야.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과세권이라는 건 세금을 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세금을 과하다. 세금을 과할 수 있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하나 보지.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오케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 누가? 국가가 부과하는 그런 거죠. 관세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관세는 국가 재정의 수입원이 돼요. 오케이. 네. 뭐 관세를 부과하면은 나라가 그걸 세금으로 먹는다는 거죠. 어쨌든 과세도 이 세금이니까. 이 관세도.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이 있는데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쳐. 자, 뭔 소리일까 이거?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이라고? 아, 이런 뜻이겠네, 그지? 관세를 매겨. 그러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잖아. 그지? 관세를 줄이면 그럼 나사지고, 오케이? 관세만큼 가격이 조정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오케이. 자,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대. 자, 이 말이 약간 처음에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 국내 산업이랑 수입품은 다른 개념 아니야? 그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지. 자,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야. 이해돼? 이건 메이드 인, 자, 뭐,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재팬 정도 해볼게. 자, 펜을 살려 그래. 펜을 살려 그러는데, 일본 펜이 있고 한국 펜이 있어. 자, 일단은 국내 산업을 더 보호하는 게 맞겠지. 외국 수입해가지고, 그것만 쭉쭉쭉 잘 판다고, 우리나라 성장에 좋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 상품을 조금 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펜 가격이 메이드 인 재팬이랑 메이드 인 코리아가 똑같아. 나 보통 펜은 일본이 잘 만들잖아, 그죠? 그러면 보통 가격이 똑같다면 일본 걸 사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관세를 매겨서 비싸게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가격 경쟁률을 국내 산업을 조금 더 높여주겠다. 이러는 거지, 그지? 괜찮? 응. 자,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자, 조세, 뭐 세금이랑 같은 얘기예요, 조세. 응. 그래서 조세 종류, 납세자, 세율 같은 것을 다루는 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거에 적용을 받아.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러나 극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돼요. 오케이. 신속성이란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외국의 협정으로서 제약을 받는 점이 가능하대. 아하. 외국과의 협정 때문에 관세는 제약이 될 수 있어. 협정을 했어. 자, 우리 요즘 트럼프가 막 관세를 뭐 40% 물리겠다. 뭐 이런 거 만약에 협정을 해. 그럼 40%로 외국과의 협정으로서 정해져 버린 거라서 국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국내법으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그지? 이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 아무래도 국내의 개념이겠지. 그래서 외국과의 협정 같은 걸 제약받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겠대. 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국내법이라는 얘기인 거지, 조세 법률주의는. 그죠?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자, 시행령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 게 일단 뭐겠냐면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지? 괜찮죠? 그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범위를 갖고 있는 이 조건을 말하나 봐. 관세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뭐 이 정도의 범위 정도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지?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고 협정이 달라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됐죠? 응. 자, 그럼 뭐 관세도 하나의 세금에 불과하고, 근데 그리고 수입품 가격 조정 가능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얘가 세금에 불과하지만 신속하게 대처해야 돼. 자, 이거 잘 모르겠죠? 국내외적 상황이라는 게, 일단 국내적 상황은 어떤 거겠어? 이거. 그지? 국내 산업 보호 정책. 이 국내적 상황이 될 수는 있겠어.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고, 외국과의 협정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정도. 이 정도 내가 들고 가면 되겠죠? 그죠? 외국과의 협정.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다른 조세 세금들처럼 정확하게 이게 법률에 딱딱딱 이렇게 되기보다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조정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국내법에 있는 이 조세 법률주의에 완벽하게 적용은 안 돼. 이런 느낌이죠.
자,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대. 과세 표준이라고 한대.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뭐겠어? 표준, 기준 같은 거죠, 그죠? 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 그런 걸 종가세라 그러고요.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걸 종량세라고 한대요. 자, 가격에 가가 있고 수량에 량이 있으니까 이 이름 기억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그죠? 얘가 저 가격이고 얘는 수량이에요. 자,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 형태로, 자, 많은 나라들이 그걸 하나 보지, 그럼?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의 정의가 한번 나오고요. 어렵지 않죠? 과세 가격 표준이야. 자, 과세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이라는 걸 곱해서 관세가 산출한다. 자, 관세율 백분율이라는 건 몇 퍼센트 이런 뜻이죠, 그죠? 한 뭐 10% 해볼까요? 자, 그럼 뭐 100만 원짜리를 수입을 만약 하면은 10만 원에 세금이 붙는 거, 이런 걸 이제 종가세라고 하는 거지. 종량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수량. 자,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에 관계없이 수량을 과세로 표준으로 한대. 네, 어렵죠? 근데 여기가 가격에 상관없이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단위로 하여, 수량이라는 게 그냥 몇 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중량, 무게도 가능하고 면적, 면적? 넓이도 가능하고 막 이렇다는 거지, 그지? 용적, 부피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단위당 몇 원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는 거래요. 야, 수량이라는 게 몇 개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죠. 한편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부과하는 걸 선택과세라고 하고요. 둘 다 하는 걸 복합관세라고 하는데, 복합관세는 그럼 되게 비싸겠다, 그지? 자, 수입 A를 1제곱미터 수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제곱미터라는 표현 딱 보자마자 종량세가 떠오르면 돼. 자, 1제곱미터에 부과된 종량세, 수량, 그죠? 그거를 제곱미터당 200원이라고 해본대. 오케이. 그리고 종가세율을 10%라고 한대. 10%. 이건 어디다가 곱하는 거야? 가격에 곱하는 거야.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이야. 네. 1,000원에 수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곱미터당 200원이라는 걸 부과해야 되는 거고, 종량세, 그리고 종가세는 그냥 무조건 10%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10%에서 1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복합관세는 300원이 된다. 안 어렵죠, 그죠? 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복합관세에 의한 실효율세율, 실효세율이 뭐야?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세금율이라는 뜻인 것 같아. 그죠? 처음 나오는 언어인데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걸 30%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 자, 1,000원 대비 결국 관세는 200 플러스 100 해서 300원이라는 관세가 됐으니까 30% 계산 가능하니? 라고 한번 나한테 던져준 거야. 선택과세에서는 둘 중 하나 한다 그랬죠, 그죠? 선택과세에서는 근데 어떻게 한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거래요. 그래서 선택과세는 200원이 된대. 안 어렵지? 200, 100 더 했는데 그 중에 선택과세는 보통 비싼 거 선택한대요. 그럼 실효세율 20%가 된다. 네, 1,000원 중 200원. 그러니까 선택과세에서는 200원이 된다는 얘기야. 20%. 됐죠? 자, 제곱미터 수익 가격이 3,000원일 때는 1제곱미터의 복합관세는 200원. 자, 종량세 200원. 자, 아까 종량 제곱미터당 200원이라 했지. 자, 지금 이 표현이 뭐야? 가격과는 상관없이 라고 써 있었던 거 있지? 그거에 대한 예시가 되겠고, 종가세 300원. 이건 10%를 3,000원에 곱한 거예요. 되죠? 그래서 총 뭐야? 500원이 돼. 뭐가? 복합관세가. 그리고 선택과세는 300원이야. 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 시키진 않았는데, 그래도 방금 아까 얼마고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야 이렇게 나한테 던져줬으니까 나도 한번 비슷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런 숫자들 나올 때 최대한 내가 그 숫자들 안에서 그 논리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안 어려워요. 안 불편해요. 3,000원에서 500원 이랬으니까 6분의 1이네요. 어잉? 야, 6분의 1을 100분율로 바꾸면 어떻게 돼? 곱하기 100 해야 되는 거지. 그럼 16.6666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네. 선택과세는 3,000원이야. 그럼 선택과세는 10%. 그죠? 왜 300원이야? 비싼 거 고른 다음에. 그지? 그래가지고 선택과세는 종가세로 간다는 거지. 그죠? 아까는 어땠어? 아까는 선택과세가 200원으로 갔었는데 종량세로 갔었는데. 괜찮? 지금 여기가 가 해가지고 가가 엄청 기니까, 그지? 가가 엄청 기니까 너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밟아놔야 돼. 선택과세에서 지금 선택한 게 바뀌었구나. 돈가세로 바뀐 거야. 선택과세가. 그지? 원래는 선택과세가 종량제 200원으로서 선택과세가 설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종가세가 더 비싸져서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종가세 300원을 가지고서 선택과세를 설정했다. 괜찮? 안 어렵죠? 계속 갑니다. 한편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오케이, 복잡한 형태래요. 얼마나 복잡하려나 보자고. 슬라이드 관세나 할당 관세래. 자, 슬라이드 관세 먼저 보자. 슬라이드 관세는 뭐냐?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말한대요.
오케이. 그렇대. 자, 국산품을 어쨌든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죠? 슬라이딩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으면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해서 국산품과의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 차를 조정해서 국내 산업의 보호를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이거 잘 봐. 지금 이게 슬라이딩 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자, 뭐 수입품이 있는데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래. 근데 우리 국산품 가격이 만약에 이거라고 해봐. 자, 그럼 국산품 걸 누가 사? 수입품 걸 사겠지. 근데 그러면 국내 그 국산품이 망하잖아. 그래서 관세를 여기 이따만큼 매기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약간 슬라이딩 해가지고 어쨌든 국산품보단 좀 비싸게 매겨야 이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그지? 그렇게 간다는 거겠지, 그지? 이 가격 차이를 조정한다는 말이 어쨌든 얘한테 유리하게 가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국내 산업 보호가 지금 여기에 기능이니까. 할당 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다가 초과하는 소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대요. 오케이. 일단은 수입할 때 적게 가다가 나중에 비싸게 간다. 이런 느낌이라는데, 자, 이때 낮은 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한대. 오케이. 1차 관세율. 처음에 낮은 그 수량,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 일정 수량. 자, 저 일정 수량이 뭔지 알려주겠대. 일정 수량이 뭐냐?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령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정한대요. 오케이. 자, 국내에서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겠죠, 그죠? 걷다가 국내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양만큼 있지. 그걸 빼. 그럼 그게 뭐야? 그것만큼이 그 일정 수량의 의미가 된대. 돼? 오케이? 일정 수량은 수요 빼기 공급을 한 상태를 얘기한대. 그리고 그 일정 수량 넘으면 어떻게 돼? 그 일정 수량 넘어버리는 순간 이제 2차 관세 돼가지고 갑자기 개 비싸지는 거죠, 관세가. 자,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관세를 조정한다. 네, 아까 나왔던 거죠, 그죠? 긴급한 상황이 도대체 뭘까? 이를 긴급관세라 그러는데요. 긴급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래. 자, 무슨 뜻이야? 수입品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건 할인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겁나 많이 들어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때? 국산품 아무도 안 사. 그지? 자, 외국 거 만들어진 건데, 자, 뭐 예를 들어 너네 좀 쓰는 펜 뭐 있을까? 펜텔이나, 그지? 유니 뭐 이런 펜 회사를 봤잖아. 그지? 그 펜 회사에서 갑자기 1,000원, 1,500원이던 펜이 100원이래. 그럼 국산 펜 아무도 안 사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한국 회사 망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되지? 자, 이게 사실은 1문단에서 했던 거랑 똑같잖아. 그지? 신속하게 대처하는 국내외적 상황이라 그랬었는데, 그지? 결국 국내 산업보호 정책 이것만 연결될 수 있어서 난 이렇게 연결해 놨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가는 거죠,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손실을 우려, 그죠? 국내 산업이 큰일 날 수가 있어. 수입품이 가격이 싸지는 동시에 엄청 많이 수입되면은 그거랑 국내 산업이 못 따라가니까, 그지? 그럴 땐 어떻게? 관세를 많이 매기겠지. 오케이. 네. 됐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드는 상품이 조금 더 싸게. 오케이? 너네 그래서 약간 그 외국 가보면 그 나라에서 만드는 것들은 되게 싸요.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 에비앙 이런 물 엄청 비싸잖아. 근데 그거 만드는 나라 가서 뭐 그 가격이 있냐고. 맥주나 이런 것도 그 외국 맥주 이런 거 되게 비싸고 막 그래. 아, 맥주 모르겠구나. 모르지? 그지? 네, 뭐 예를 들어 뭐 콜라나 뭐 이런 것도 한국에서보다 그거 만드는 나라가 더 싸단 말이야. 보통 그렇게 된단 말이지. 자, 어쨌든 현대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보단 각각 상품의 관세 결정을 다르게 적용해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가격 상품을 변화시키는. 네, 어렵지 않고요. 일률적 관세 부과시키지 않는다는 거 이미 나 슬라이딩 관세에서도 확인했고요. 그죠? 자,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돼서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돼서 생산된 게 수입되면은 국내 산업이 피해를 준대. 이게 무슨 뜻이야? 잘 생각해봐.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을 받은 애들이, 그 장려금을 받은 애들이 어떻게 팔 수 있겠어? 더 싸게 팔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할인한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다 내 것만 사면 내가 이유를 조금만 남겨도 내 거로만 몰리면 독점이 되니까 이득이야. 그래서 그 돈 많이 벌고 싶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출 대로 낮추려고 그래요. 이득이 되는 선에서. 그래야 경쟁률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됐는데 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수출 보조금이 들어오고 장려금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가격을 더 싸게 내릴 수 있다는 뜻이 돼. 그러면 국내 산업에 계속 피해를 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국내 산업이 지금 피해 있는 거는 비슷한 수준이나 혹은 더 우월한 수준의 상품이 들어왔는데 그게 외국 건데 더 싼 경우야. 오케이? 그런 경우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손해. 네, 이것도 염가 판매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싼 판매겠지. 괜찮? 가격이 저렴한 이거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저렴의 염인가? 자,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는 경우 등 관세 관련해서 당한 사항에 비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관세를 올리겠지 뭐. 그래서 피해를 안 주게 노력하겠죠.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 나아가 국가 간의 협력, 갈등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요. 예를 들어 관세를 크게 높여. 자, 뭐 하는 거야 지금? 트럼프야, 그죠? 관세를 크게 높이면 상대국의 무역량이 줄어. 어쩔 수 없죠. 자, 관세로 만약 크게 그 수입 상품에 관세를 개 많이 부과하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 국내 소비자들이 안 사야, 그지? 안 사면 결국은 그 외국에 그 판매하던 회사들은 야, 저 나라에서 팔지 말자가 될 거 아니야. 안 팔리니까. 안 팔면 돈이 안 되니까. 그럼 결국 무역량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겠죠. 그리고 우호적 관계가 저해돼. 그래서 지금 약간 미국이 공공의 적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동맹 등에 의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오케이. 관세 동맹, 비관세 장벽, 관세를 만들지 않는 장벽이나 관세 동맹 같은 걸 할 수 있대. 관세 동맹은 아무래도 관세를 서로 같이 안 하겠다. 뭐 혹은 뭐 적게 하겠다 이런 걸 관세 동맹이라 하겠죠. 어쨌든 그런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대. 선생님 이게 왜 분쟁이에요?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맥락상 약간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다른 나라 왕따시키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야, 우리끼리만 관세 받지 말고 쟤만 관세 받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는 큰일 나겠지, 그지? 모든 수입품이 개비싸지니까 수입품 중엔 국내에서 못 만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됐죠? 네, 마지막 문장 의고요. 자, 문제도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 1번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네, 뭐 정책 수단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죠? 네, 여기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기능이죠. 2번 긴급 관세를 발동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쌤 이거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남은 게 없었어. 머릿속에 정부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디에 신고를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없었어. 절차라는 게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알지? 이런 거 하나하나 돌아가려 하지 마. 너가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너가 읽을 때 개빡세게 집중했다는 확신은 있어야 돼. 하나의 글을 읽으면서 겨우 그 짧은 시간도 집중 못한다면 이건 너가 문제야. 잘못하는 거야. 오케이? 자, 3번. 관세를 경제적 수단 이상의 대외적 정책 수단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다른 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지? 겨우 무역량, 이런 것뿐 아니라, 관세, 동맹이나 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래서 되게 큰 무언가다. 4번.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죠, 그죠? 왜? 외국이 정하기도 하니까. 외국 협정, 이런 것도 있고, 신속하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탄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됐죠? 대답할 수 있죠? 자, 그럼 2번 문제. 기억은 종가세고, 종가세 뭐야? 가격을 기준으로서 이제 몇 퍼센트, 10%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종량세요. 종량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수량이 개수뿐 아니라 면적이나 뭐 이런 거까지 포함이었어. 자, 1번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하다. 2번 니은에서는 품질 따윈 필요 없어. 가격도 필요 없고 품질도 필요 없지. 그지? 양만 중요하니까. 3번 가세 가격이 올라오면 기억에선 관세 올라가지만 니은에선 관세 달라. 당연하죠, 그죠? 가격에 부여하는 건 기억이니까. 4번 과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에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럼 기업보다 니은 적용이 효율적이다. 그렇겠지, 그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은 종가세를 어떻게 해? 10%를 어디에 곱할지 모르는데. 5번 고가품의 수입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업보다 니은을 통해 관세를 매기는 게 효과적이라고? 고가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를 개 많이 올리면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가격에다가 비율을 곱해야지. 얘는 가격이 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기억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3번 가를 이해한 내용이었는데 가가 아까 이 문단의 마지막 한 6줄인가 되는 부분이었어. 자, 1번 복합관세의 실효세율은 실효세율 실제로 효과적인 세율 이런 거였죠. 선택과세의 실효세율보다 크겠군. 당연하지, 그지 이건. 복합관세는 둘 다 하는 거였으니까. 2번 과세 가격이 일정액보다 커지면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하겠군. 자, 맞고요. 사실 이거를 너가 읽을 때 조금 잘 읽었으면은 머릿속에 약간 남았었으면 해. 이게 이 종량세는 200원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종가세는 100원이었다가 300원이 되면서 선택관세가 이 종가세로 이렇게 정해져 버렸잖아. 아까는 종량세를 선택관세로 했었는데, 그죠? 1,000원일 때는. 근데 3,000원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종가세가 더 비싼 거로 설정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비싸질수록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되겠지. 3번 복합관세를 정량세로 변경을 하면 오케이. 그럼 이거는 선택관세로 변경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관세 전체는 주는 게 당연하죠. 4번 복합관세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 가격에 비례해서 실효세율이 변화하겠군. 사실 그래서 이 문제 풀었을 때 올동그라미가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거를 그래서 올동그라미 나왔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너가 했어야 되는 건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4번 선지 같은 거 보면서 이런 거를 건드리기 무섭단 말이야. 계산하기 싫단 말이야. 그지? 자, 너가 예시를 만들어내고 걷다 대가 막 10%, 20%막 이런 거 생각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에 대한 이해잖아. 그랬으면 저기 나온 예시로 충분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해보는 거야. 물론 쌤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접근은 이거야. 아까 자 1,000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1,000원짜리 수입을 하게 되면은 종가세는 10%였으니까 10%였으니까 1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종량세는 제곱미터당 200원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3,000원 수입했어. 3,000원짜리가 됐어. 제곱미터당. 자, 그러면 종가가 300원으로 올라요. 그리고 종량은 그대로 200원이에요. 이렇게 됐었잖아. 그지? 그러면서 실효세율이라는 걸 구하면서 이게 복합이야. 둘 다 합친 거. 이게 300원이고 이게 500원이었는데 이게 30%지. 이렇게 밟아줬었죠. 그죠? 이거 20%고 이거 10%지.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 근데 3,000원 대해서는 몇 퍼센트지 안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읽을 때 뭐라 그랬어? 논리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100이네? 라는 정도는 해보라 그랬잖아. 그지? 이걸 뭐 16.6%다. 뭐 이렇게까지는 숫자 좀 불편한 친구들은 안 될 수 있지만 오케이? 뭔지 알겠죠? 그 정도를 너가 밟았다면 그 정도를 너가 했다면 복합과세를 적용했을 때 가격 변화에 비례한다. 자, 가격 변화 커졌어 일단. 그럼 실효세율이 커지는 거냐고. 비례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 그지? 내가 아는 비례는 커지면 커진다는 개념이란 말이야. 30%였는데 실효세율이 더 커져? 이거 30%는 안 돼 일단. 그지? 그래서 비례해서 바뀐다? 이런 거 아니다. 되죠? 5번 수입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택 관세보다 복합 관세를 마찬가지야. 이거 아까 2번에 5번 선지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다음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에 제시된 상황을 된 해결책. 적절한 거 골라달래. 자, 그럼 지금 해결책을 확인하라는 건 뭔가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볼게. 어느 연료의 국내 총 수량은 1만 톤이고 국내 총 금량 5천. 자, 그럼 난 자연스럽게 1만 빼기 5천 해가지고 5천을 내가 구해요. 왜? 그게 아까 그 문턱 같은 거였거든. 그지? 그게 뭐지? 관세 할당 수량이었어요. 관세 할당 수량.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1차 낮게. 그리고 5천 넘으면 2차는 비싸게. 뭐 이런 거였지, 그지? 이 원료의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 현재 수준과 같다고 할 때 이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 이거 뭐야? 국내 산업 보호 조치죠. 그죠? 이걸 위해서는 20% 해야 된대요. 오케이? 안 그러면 진짜 원료가 너무 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국내 걸 안 사. 이렇게 될 수 있어서 20% 정도는 해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돼. 되죠? 자, 근데 원료 수입액 전체에다 20%를 부과하잖아? 그럼 이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국내 산업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우리가 뭐 외국 산업, 기업까지 뭐 신경 쓴 건 아니고, 이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산업, 원료잖아, 원료. 그러니까 그 원료를 사용해서 뭔가를 또 만든다, 이게지. 그런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부담이 가중돼. 왜? 20% 관세하면 어쨌든 그거 사는 사람은 소비자가 저거 부담하고 사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관세 부여하면 일단은 데미지를 먹는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팔리는 수출을 하고 있는 그 수입품 우리나라로 보내는 그 회사도 손해겠지만 1차적으로 개 비싼 데서 사야 되는 소비자들이 먼저 데미지를 받아. 그래서 미국에서도 막 관세 반대하고 이런 이 시위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적절한 거 골라갈래. 자,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얘네들은 뭐 어떤 애들이야? 원료 생산하는 애들이에요. 원료 생산하는 국내 산업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산업도 보호해줘야 돼. 지금 약간 딜레마적인 거지, 그지? 20% 해버리면은 얘네는 좋은데 얘네가 너무 힘들어. 오케이? 그렇다고 관세를 적게 매기자니 그렇다면 이 원료 생산하는 얘네들이 망가져. 오케이? 자, 1번 원료 국내 생산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수익 가격 상관없이 20%로 해버릴까요? 자, 이거는 해결이 아니죠. 그죠? 그럼 얘네 힘들다 그랬잖아. 2번 국내 생산 가격보다 원료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높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대. 자, 이게 뭐 슬라이딩 어쩌고 하는 그런 거 같은데
국내 생산 가격보다 낮으니까 20% 부과한 거 아닐까 싶거든. 자, 이렇다고 쳐봐. 그럼 이 원료를 사용하는 얘네들은 해결이 안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그지? 이번도 해결책이 아니야. 3번. 원료 수입 가격이 국내 원료보다 낮아.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지 말지. 개소리야, 그냥, 그죠? 왜 그래? 4번.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 상태라면 5,000톤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수입량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관세를 적용하고 싶대.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에 대한 해결이 안 되죠, 얘네가. 이거 원료를 사용하는 얘네들에 대한 해결이 안 되죠. 쌤은 이렇게 풀었거든. 그러니까 읽을 때 문제 상황의 인식을 너가 좀 잘 해놨어야 돼. 제가 지금 문제 상황을 인식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잖아. 그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게 우리는 일단 지금 읽었던 관세 정책의 특징인데 국내 산업을 굳이 나누자니까 두 가지인 거야. 어떻게? 원료를 생산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료를 사용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20% 하자니까 얘네만 주고 얘네는 힘들어. 에 대한 상황이니까 일단 얘네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5번 선택을 봤을 때 0%? 에이 0%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너가 일단 이거 읽을 때 뭔 생각해야 돼? 0% 하는 순간 드디어 저거 사용하는 국내 산업을 도와주는 내용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오케이? 네. 이해되죠? 그걸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 자 이거 뭐야? 이거지.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거 관세 할당 수량 5,000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지? 할당 관세인가? 할당 관세 버전인 거죠, 그죠? 할당 관세. 되죠? 그럴 때는 20% 합시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일단은 이때까지 이 5,000톤 여기까지는 얘네 도와주고 그 다음에 5,000톤 넘어가잖아? 그 넘어가는 수입량들에 대해서는 이 국내 생산하는 얘네들을 위해서 20%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 자, 5번에 그리고 문맥상 바꿔쓰기였는데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 문제였어요. 왜 재밌는 문제냐? 지금 이 문장 안에서는요. 이 문장 여기 안에서는 저 조정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립적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너가 읽을 때 이 긴급한 상황이 뭔데? 라고 읽었다면 그 긴급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데 수입은 개많이 할 때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외국 상품이 초대박 할인을 해서 들어오는 그 상황을 긴급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럴 땐 관세를 어떻게 해? 올려야지. 괜찮? 네, 답이 2번 되는 게 타당하다. 되죠? 일단 1번, 2번 긋고 시작한 다음에 막 3번이나 4번이나 5번 같은 거로 어거지로 골라가지고 틀린 거라면 당신이 읽을 때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저 긴급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됐죠? 네. 그래서 뭐 문제가 엄청 어렵거나 이러지 않았고, 대신 그래도 이 내용적으로 일단 굉장히 핫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거 정도는 한번 잡아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같이 봤습니다.